자, 우리의 언어 능력은 20만 년 전과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 노엄 촘스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언어의 능력이 조금도 나아진 게 변한 게 없다면 인간의 사상은 어땠을까요? 과학 문명의 영향을 받아 나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인생에 대해 생각해 봐야 다 과거의 사람들이 정리해 놨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힘들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죠? 그러면 방법은 종교 또는 스토익 학파도 괜찮아요. 제너 세네카 아우렐리우스 이들은 기원전 3세기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오래된 그런 사람으로서 고대 로마, 고대 그리스 사람들 이거 들어보면 지금도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큰 감동을 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감동을 느꼈을까? 제 생각이 고대 3세기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것이 저에게 다가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석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삶의 방식이 보면은 너무 웃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장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왜 웃깁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봐도 말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크게 변한 게 없다는 반증이 된 거예요. 자,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 철학자 이 사람들 얘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니체가 어떠니 까뮤가 어떠니 톨스토이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인간은 미대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그저 그러한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읽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있죠? 수많은 삶에 대한 고민들 할 필요 없어요. 다 정리해 놨습니다. 이들이요. 아까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만약에 내가 뭔가 삶에 대한 통제가 안 돼요. 그렇죠? 삶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죠.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 요거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 스토이c 학파. 이분들은 절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절제해서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라고 하죠. 별거 아닙니다, 금욕주의. 그냥 뭔가 참고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란 건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이분들 생각도 다 그저 그래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만합니다. 뭐 까미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신의 저주를 받아서 계속 올렸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렸다 떨어지고 이런 거라고 이거에 비유해서 결국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반복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그래요. 뭐 니체도 알다시피 신이 죽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초인 사상을 갖고 와서 정말 뛰어난 인간 슈퍼맨이 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톨스토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뭐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어디 뭐 기술적인 어떤 뭔가 어 명상과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뭐 그래요. 위대한, 대단한 등등 비슷한 말, 이야 비슷한 말도 많죠. 이 말이 수식어로 붙으면 사실 그 사람이 미숙아인 거예요. 아빠 엄마처럼 날 이끌어줄 위대한 사람을 찾고 정신적 미숙아 그들 여러분과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미숙아였겠죠 당연히. 이들의 이야기를 찾아다녔으니까요. 누군가 나에게 깨달음을 줘라고 쫓아다니면 미숙아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젊은 나이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20대나 10대는 그랬으니까. 지금 와보니까 그냥 미숙아예요. 왜? 깨달음은 누구도 주지 못해요. 깨달음 자체도 있을까?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책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유는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수많은 사람이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시간을 덜어줬어요.
나름대로 내놓은 삶의 방식을 바라보는 그것은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 되고요. 단 그것에 빠지지는 마세요.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살아가도 괜찮아요. 아니면 삶의 방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뭐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욜로 또는 뭐 미니멀 라이프 기타 등등이 나온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에 지나지 않아요. 과거에는 없었겠습니까? 과거에도 낭만주의 기타 등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있던 거 그대로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자, 반복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 말은 뭐냐? 중요한 것은 기원전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의 나와 같다는 것. 이것은 끔찍하게 다가와요. 사실은 결국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말이니까요. 혼자서 출가를 하던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도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너는 그냥 인간은 그냥 그래 이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부처, 예수,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들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다 이해가 돼요. 뭐 탈무드도 다 이해가 됩니다. 아시죠? 탈무드? 유대인들이 듣는 것도. 그렇다면 그것도 잘 이야기 해놓았고 다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그들도 잘 모른다 이야기가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가 된다는 것은 공감이 된다는 얘기는 그들도 나처럼 모르는구나요. 내가 고민했던 거를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느낍니다. 어느 순간.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언어의 용도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노암 촘스키가 얘기한 거예요. 언어의 용도가 뭐라고요?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20만 년 전과 지금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언어가 발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죠. 그러나 새로운 언어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수학이라는 언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과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생각이 나온 거예요. 과학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 던져놨죠. 인간의 진정한 발전은 과학 말고는 없어요. 철학은 없습니다. 끝났어요. 예. 음악 발전이 아니라 그냥 변화로 봐야 되죠. 그냥 옛날 음악과 지금 음악이 뭐가 차이가 있겠는가? 큰 차이 없어요. 과학이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결국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우리의 생활과 생각에 영향을 미쳤어요. 과거와 그리 대단한 철학은 물론 없어요. 미쳤지만 과거와 그리 대단한 철학은 없어요. 물론 자 여기서 심리학, 언어학이 나오죠. 심리학과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나왔지만 이것은 과학의 발전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새롭게 나오게 된 건 과학의 발전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니체도 결국엔 과학의 발전에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뇌과학도 결국 심리학, 언어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심리학에도 과학이, 언어학에도 뇌과학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들이 심판관이 되어 많은 가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있어요. 자, 영어 학습법, 공부법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라틴어식의 학습법이에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노암 촘스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심리학에서 언어학이 분리되어 인지과학이라는 영역이 생기게 돼요. 이게 통합 영역이거든요. 뇌과학, 언어학, 여거저거 다 합쳐서 짬뽕으로 심리학과 합쳐서 하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왜 이 사람이 근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언어학이 그 전에는 심리학의 한 분야, 어떤 그 분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뚝 떨어져 나와서 언어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언어를 다루다 보니까 인지과학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인지과학입니다. 과학,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라는 인지죠. 그리고 사이언스가 붙습니다. 이렇게 통합 영역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봐야겠죠. 언어는 하나의 영역이 아니고 뇌과학, 심리학 등등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 강의는 아직도 고대 라틴어 학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리스닝도 스피킹도 반복과 암기라는 라틴어 학습법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영어 학습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감기에 걸려 누런 코가 나오는 것은 뇌가 녹아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지금 들어보면 황당하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바보 같기도 하죠. 바보 같아요, 진짜. 왜 바보가로 느끼는 걸까요? 지금은 내가 훌륭해서? 내가 사고가 뛰어나서? 아니거든요. 과학이 증명을 했거든요. 실증을 했어요. 황당하게 생각된다면 우리는 발전한 거예요, 결국에. 근데 과거에 2000년 전의 사람 생각이 이해가 된다면 발전한 게 없는 거예요. 증명된 게 없는 겁니다. 증명된 게. 결국 우리의 철학은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는. 하지만 철학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가 되잖아요. 공감도 된다. 왜? 실증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증명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시중의 영어책은 거의 다 라틴어 학습법이다라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사지 말아야 돼요. 코가 나오는 이유가 내가 녹아서 말한 것과 같은 과학적인 사유가 전혀 없는 영어 학습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책들 보면 이해가 가요. 뿐만 아니라 공감이 가요. 왜? 여러분들의 생각은, 사고는 기원전 2000년 전과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구문독해나 문법 서적, 리스닝은 발음이라는 등, 연음이라는 등, 표현법 또는 이미지로 하는 영어 등등등. 주어 동사를 구별하면 그리고 구별하면서 읽고 들으면 그냥 라틴어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아직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는 나라가 누구죠? 바로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경우예요. 그래서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죠. 언어에 대한 연구는 노암 촘스키와 노암 촘스키 전과 이후로 나눠야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어떤 것을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러므로 노암 촘스키가 말했던 것은 뭐냐면, 교실에서 언어는 가르칠 수 없다요. 가르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어 가르치려 들은 것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있는 모든 강의는 가짜예요. 지금 이것이 21세기 우리에게 던지는 진리예요.